지역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지난 8일 정부가 코로나 재유행을 공식화했습니다. 최근 며칠간 신규 확진자 수가 2만 명을 넘어섰고 일일 확진자 수가 2배로 늘어나는 더블링 현상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상보다 빠르게 코로나 재유행이 일어나고 있는 건데요. 방역당국은 BA.5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경우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정진욱 뉴스원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8일 정부가 코로나 재유행을 공식화했습니다. 45일 만에 2만 명을 넘어섰는데요. 얼마나 많이 늘었길래 재유행으로 보고 있는 건지, 재유행을 공식화한 배경이 어떤 건가요? 일단은 빠른 확산세와 그리고 증가수가 가파르게 증가했기 때문인데요. 이 지난주죠. 약 7월 3일부터 8일 확진자 수가 하루 평균 15,277명으로 2주 전인 6월 26일부터 7월 1일에 발생한 확진자 8,193명에 비해 86.5%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6월 26일부터 7월 1일 동안 코로나19 감염 재생산 지수도 1.0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감염 재생산 지수는 확진자 한 명이 몇 명에게 이렇게 바이러스를 전파하는지 나타내는 것으로 이 코로나19 유행의 변동을 확인하는 주요 지표입니다. 이 감염 재생산 지수가 1보다 크면 유행 확산, 그리고 1 미만이면 유행 감소를 뜻하는데, 이 재생산 지수가 3월 넷째 주인 3월 20일부터 26일 1.01 이후 계속 1 미만이었다가 이번에 처음 1보다 커진 겁니다. 그래서 이 정부가 코로나19 재유행 초입에 접어들었으면 이제 공식화하고 있는데요. 이 아까 말씀드렸던 오미크론 하이 변이인 BA.5가 확진자 반등을 좀 이끌고 있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코로나19 항체를 피하는 것으로 알려진 BA.5는 지난달 26일 기준 전 세계 1일 신규 확진자 수가 약 43%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국내 감염 사례 중 2주 전 검출 비율도 3주 전보다 약 3배 높은 24.1%까지 치고 올라왔습니다. 이게 뭐 당초 여름이 오면 재유행을 할 것이다, 아니면 뭐 가을이 오면 재유행을 할 것이다, 이런 뭐 전망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예상보다 좀 빠른가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앞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전염력이 높고 또 면역 회피력이 높은 변이 바이러스의 유행으로 확진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주 단위로 2배씩 증가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최근에 1월 달에 이렇게 주 단위로 2배씩 증가한 경험이 있었는데, 오미크론 감염 때 이제 5,000명에서 10,000명, 20,000명, 40,000명, 80,000명 이렇게 돼서 2달 만에 40만 명까지 확진자가 증가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때 상황이 재현되는 것이 아닌가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때와 다른 점은 그때는 이제 특히 60세 이상 고령의 고위험군에게 4차 접종이 아직 권고되지 않았던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4차 접종이 충분히 특히 고위험군의 중증화 사망을 낮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4차 접종을 조금 더 확대한다면 확진자가 많이 늘는다고 하더라도 중환자나 사망자를 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새로 나온 변이에 대해서 우리가 기존의 백신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조금 더 자료가 필요하지만 그래도 좀 예전만큼의 중증화 예방 효과는 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렇게 갑자기 늘어난 요인 어떤 걸로 혹시 보고 있습니까?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백신 접종과 이제 코로나19 감염을 통해 된 면역이 약화된 시점에 이르렀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렇게도 이제 여름철 냉방기에 이제 따른 산밀 환경, 밀폐, 밀접 이런 부분, 그리고 이동량 증가, 또 휴가철이 이제 접어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온라인에서 했던 이 축제라던가 그 지역의 각종 행사들이 이제 오프라인으로 전환이 되면서 이제 접촉 횟수가 많아졌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확산이 이제 급격하게 이루어진 것을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서 좀 언급을 했지만 BA.5 바이러스, 오미크론 하위 변이 바이러스인데요. 오미크론보다 면역 회피력이 높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바이러스입니까? 네, 그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이제 하위 변이가 되겠는데요. 처음에 유행한 것은 BA.1이나 또 스텔스 오미크론으로 불렸던 BA.2 변이가 오미크론의 초기 바이러스였는데, 거기서 이제 또 추가적인 변이가 일어난 하위 변이가 되겠고, 기존의 아마 BA.2보다 더 전파력이 더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기존에 가지고 있던 항체가
BA1이나 BA2에 작용하던 항체 효과보다는 한 3분의 1 정도로 좀 떨어지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 3분의 1로 감소한다는 것이 전혀 예방 효과나 감염 예방 효과나 또 중증화로 진행되는 것의 예방 효과가 없다는 것은 아니고, 좀 일부 좀 항체가가 떨어지는 분들은 재감염이라든지 또 중증화 위험이 상대적으로 조금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점을 시사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아직 권고되어 있는 60세 이하는 3차 접종, 또 60세 이상이나 면역 저하자 분들께서 4차 접종을 하지 않으셨다면 일단은 최근에 접종까지 잘 맞아두시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가장 궁금한 게 그런 점일 것 같습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할까? 그러니까 이 새로운 변이의 치명률이 어느 정도 혹시 된다고 보고 계신지요? 네, 아직 그 BA.5의 어떤 치명률은 보고되고 있지는 않는데, 일부 동물 실험 연구에서 네. 일부 연구는 BA.1이나 2보다 조금 더 치명률이 높지 않을까 추정되는 것도 있지만, 또 다른 연구에서는 기존의 BA.1이나 BA.2보다 특별히 더 위험하지 않고, 특히 하기도를 침범하지 않고 또 상기도만, 주로 목이라든지 코라든지 이런 쪽만 침범하기 때문에 네. 더 치명률이 높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BA.5가 유행하고 있는 해외 국가에서 일부 국가는 오히려 좀 사망률이 조금 감소하는 국가도 있고, 또 어떤 국가는 또 증가하는 국가도 있어서 국가별로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과연 BA.5가 기존의 오미크론에 비해서 치명률이 더 높을지 이것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일단 좀 비슷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하지만 같은 치명률이라고 하더라도 확진자가 많아지게 되면, 특히 고위험군이 많이 감염이 되시게 되면 그만큼 사망자나 중환자 수 자체는 또 지난번처럼 더 증가할 늘어날 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철저한 준비와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이 과거의 오미크론의 경우에는 후각 마비 같은 증상이 두드러진 증상으로 또 꼽히지 않았습니까? 이번 새로운 변이의 경우에는 좀 걸렸을 때 증상이 어떨까요? 네, 증상에 대해서도 이제 개인차가 많기 때문에 같은 변이라고 해서 다 같은 증상이 나타나진 않지만, 아마 이번에 BA.5의 경우에도 똑같이 목이라든지 상기도에 감염을 일으키면서 네. 심한 인후통이라든지 또 기침이나 가래 이런 증상을 나타낼 가능성이 많겠고, 우리가 이제 가장 염려되는 것이 이제 하기도 침범, 폐렴이 오시게 네. 되면은 호흡곤란이 오실 수가 있기 때문에 위험할 수가 있는데, 아마도 이제 다행히 오미크론 BA.5도 하기도 침범은 좀 적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고위험군 같으신 경우에는 여러 가지 합병증으로 위험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잘 관리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 그 예방접종에 관한 내용 잠깐 언급을 또 해주셨는데, 면역 회피력이 높다면 4차 예방접종을 해도 효과가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될 수가 있는데, 4차 예방접종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교수님? 네, 일단은 4차 접종까지 하시게 되면, 특히 이제 3차 접종만으로 충분한 항체가 생기지 않으셨던 분들은 추가적인 항체가 증가하실 수가 있는데, 물론 BA.1이나 BA.2보다는 항체가 작용하는 효과가 좀 떨어질 수 있지만 안 맞는 것보다는 좀 나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과연 4차 접종의 예방 효과가 치명률, 사망률을 어느 정도 낮출 수 있을지는 좀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 같은데, 네. 일단 감염 자체를 막아주는 효과는 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중화 항체라는 체액 면역뿐만 아니라 우리가 T 세포와 같이 세포 면역을 또 강화시켜 줄 수 있는 부분도 기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권고되고 있는 4차 접종까지는 꼭 맞으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문제는 위중증 환자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위중증 환자 수를 좀 주목하게 되는데, 현재 위중증 환자 수는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위중증 환자는 전국적으로 10일에 71명이 나왔습니다. 전날인 10일 67명보다 약 4명이 증가했는데요. 지난 6월 20일 이후로 21일만 다시 70명대로 증가했습니다. 네. 또 최근 일주일이죠. 7월 5일부터 11일까지 하루 평균 위중증 환자는 62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앞서같이 오미크론 변이 있을 때도 처음엔 안정적으로 가다가 감염자 수가 확 늘어나면서 분모수가 늘어나면서 위중증 환자 수도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BA.5 같은 경우도 이제 8월 말쯤에 약 정부에서 20만 명 정도 하루 평균 확진자가 나올 거라 얘기를 하는데, 그때 되면 분모수가 늘어나는 만큼 또 위중증 환자도 높을 거라는 이런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환자가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역 상황의 어떤 병상수 문제도 또 저희가 점검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역 상황을 좀 지켜보죠. 인천 의료원이 감염병 대응병원으로서 역할을 좀 해왔는데 현재 의료 체계를 잘 갖추고 있는지 병상수 확보 잘 되고 있습니까? 네, 일단은 잘 확보가 되고 있어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앞으로 추이에 따라서 어떻게 변형될지 또 우리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어떻게 더 반영될지도 좀 더 지켜봐야 되겠고요. 일단은 정부는 현재 코로나19 중증 병상이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봤을 때 1,469개로 오미크론 유행 정점 때보다 그때 당시에는 2,800여 개가 정도 됐었는데 네. 이 정도보다 약 절반가량 줄은 상태죠. 하지만 이 재유행 규모가 약 15만 명에서 20만 명도 예측되고 있기 때문에 또 이 병상 효율화 작업도 같이 이루어지는 상황이라서 이 대응이 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정부에서는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확진자가 폭증한 지난 유행 때 준비 미흡으로 특수 응급 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사례가 또 발생하고도 해서 이 준비 태세 일단은 강화하겠다는 게 방역 당국의 설명인데요. 그래서 이 정부는 7월 달에 이제 한 달간에는 전국 외국인 노동자, 고용자, 사업장과 이 건설 현장 약 500여 곳을 대상으로 현장 방역도 선제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고요. 네. 또 코로나 확진자가 이용할 수 있는 투석 병상 수도 상당히 확보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이 확진자가 확진이 됐는데 이 투석을 해야 하면서 이게 불편한 상황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국적으로 투석 병상이 약 288개, 분만 병상은 약 250개, 소아 병상 246개로 확보가 됐고요. 이 가운데 중증 병상 중 투석, 분만, 소아 이런 것 부분도 다 체계적으로 좀 준비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앞서 코로나19가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을 때 정부가 중환자 대응 병상을 모두 철회하라고 해서 또 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일반 병상으로 돌린 병원도 많다고 하는데 재유행이 공식화된 상황에서 감염병 병상수 확보 문제 없을까요? 네, 방금 기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제 우리 4월 달 대비 현재 7월 달의 병상수를 비교해 봤을 때 중환자 병상이나 준중환자 병상은 한 절반 정도로 줄은 상태고 현재 가동률은 이제 10% 미만을 보이고 있고 하지만 이제 중등증 병상 자체는 한 20% 줄은 상태로 역시 충분한 여력이 있는데 네. 문제는 이것이 이제 확진자가 늘어나게 되면은 한 2배씩 증가하는 것이 3, 4주만 지나도 금방 7, 80%로 찰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언제든지 가용 병상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전환할 수 있는 준비를 충분히 하고 있어야 되고 기존에 만들었던 격리병상이나 음압 격리병상을 일단 뭐 항상 비워둘 수는 없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 비코로나 중환자를 받으면서 유용성 있게 가용을 하면서 또 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코로나 환자가 아닌 다른 환자분들이 네. 또 열이 났을 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응급실 같은 데서 충분히 의심 환자도 우리가 적절한 응급처치 같은 것들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지적해 주신 것처럼 코로나 확진자 중에서 중환자는 아닌데 이제 특수한 상황 때문에 격리가 필요한 소아라든지 투석 환자라든지 또 분만이 필요하신 임신부라든지 이런 분들을 위한 특수병상도 미리 확보를 해서 이런 분들이 먼 거리까지 가서 이렇게 진료받지 않고 가까운 데서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병상과 또 의료인의 대응 체계를 잘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또 한 가지 짚어봐야 할 점이 앞으로의 방역 방침이기도 합니다. 정부가 오는 13일 대응책을 내놓을 전망인데 또다시 거리 두기를 해야 할까요? 어떤 대응들이 좀 나올까요? 일단 이 13일 방역 대책에 보면은 정부에서 과연 이게 밀접 접촉에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건지 그 부분 모니터링을 통해서 아마 결정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상황이 일단 모든 방역이 통제가 어느 정도 사라진 상태이고 그리고 휴가철 이동량 증가 그리고 이 더운 날씨 덕에 이제 에어컨 가동으로 3일 환경이 조성됐다. 이 부분은 좀 안 좋은 환경으로 일단 보이고 이 부분에서 과연 정부가 어떻게 판단할지 다시 한번 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확진자가 늘어나면 이제 자가 진단 검사 수가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진단 검사량을 좀 늘리는 정책이 좀 나올 것이다 이런 예측이 나오고 있고 또 하나는 이 고위험군에 대한 4차 접종을 어떻게 확대할 것인지 이 부분이 담길 것 같고 또 하나는 이 경구용 치료 중 충분한 물량을 얼마나 확보해서 신속하게 공급할 것인지 이런 대책이 좀 나올 것 같고요.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중증 병상은 어떻게 확보가 되는지 이런 부분 대책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BA.5에 효과가 있는 계량 백신 개발 동향을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서 이거를 어떻게
도입을 추진하겠다 이런 내용이 포함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아청소년 젊은층의 감염자 증가 추이가 어느 정도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취약계층에도 전파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소아 백신이라든가 청소년 접종, 의료된 문제도 대책도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정 기자께서 간단하게 또 정리를 해주셨는데 이게 방역 방침이 완화된 상황에서도 변이 등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정부로서도 뾰족한 대책을 마련하는데 고민이 좀 깊을 것으로 보입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떤 좀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혹시 보고 계신지요? 네, 앞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기존에 해왔던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면 일단 사회적 거리두기. 근데 이제 과거와 같이 전 국민들의 강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하지만 고위험군, 취약군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역 정책은 필요할 것 같은데, 특히 고위험군이 많이 집단으로 계시는 데서 집단 감염이 생기게 되면 중환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병상이 소진되기 때문에 네. 이러한 취약시설을 어떻게 방역 관리를 잘 할 것인가가 매우 또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고요. 네. 또 이제 백신 접종 같은 경우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4차 접종을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 필요하면 우리가 또 근거를 만들어서 4차 접종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좀 분석하는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방역 정책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동안 이제 과학적 근거는 해외에서 이제 많은 자료들을 빨리 파악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었지만, 또 우리나라에서의 어떤 과학적인 데이터를 또 분석해서 필요한 정보를 만들어내는 작업들도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외부 전문가뿐만 아니라 질병청이나 정부 내에서 이 자료를 또 전문적으로 분석하는 팀이 전담해서 자료를 분석하는 것이, 우리가 국가 자료를 공개할 때 또 어떤 그 개인의 개인정보 누설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 네. 있는데, 국가기관 자체 내에서 분석하게 된다면 그런 부분도 해결될 수가 있어서 연구만 하는 그런 팀을 따로 운영해서 우리가 1,800만 명이 감염되면서 백신 접종 시기나 또 횟수나 또 감염 상태, 또 감염도 이제 이것이 언제 걸린, 오미크론 때 걸렸는지 델타 때 걸렸는지 감염 상태별로 항체 수준이나 또 추가적인 재감염률, 또 돌파 감염률,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분석하게 되면은 우리가 향후에 어떤 방역 정책을 설립할 때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런 자료들을 좀 전담으로 분석하는 것들이 노력이 되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확진자가 늘어날 가능성은 높은 상황이고, 그러면 얼마나 더 늘어날지도 궁금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8월이 되면 신규 확진자 수가 20만 명에 달할 것이다, 이런 예측도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어떻게 정부에서는 보고 있습니까? 아까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8월 초 아니면 늦으면 중순쯤이면 하루 신규 확진자가 2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아까 말씀한 대로 여러 가지 방역 대책을 꾸미고 있는데, 또 하나 중점을 두고 있는 게 해외에서 들어오는 지금 확진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 좀 방역 당국이 어떻게 고삐를 잴 것인지, 그러니까 집안의 토끼를 잡으면서 바깥에서 들어오는 외부 유입을 어떻게 그러니까 차단을 어떻게 한 번에 할 수는 없으니까 순차적으로 하면서 그 완충 역할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를 벌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휴가철이라서 조금 더 걱정이 됩니다. 더욱 확산 예방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시민들에게 또 주의할 점, 당부할 점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그 권고된 예방 접종을 잘 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워낙 전파력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완벽한 차단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마스크 착용하시기, 또 손 씻기, 또 사람이 너무 밀접한 곳에서 좀 특별히 주의하시는 것들을 병행하시게 되면은 들어오는 바이러스 밀도를 낮출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감염 예방이나 중증화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어서 여전히 개인적인 위생 관리는 매우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증상이 의심이 되시면 적극적으로 검사하셔서 또 필요한 경우에 또 대면 접촉을 자제하셔서 더 주변에 다른 사람이 감염되지 않도록 하시는 노력들도 계속 이어나가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무엇보다 개인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게 중요한 시점입니다. 오늘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